1위는 매일의 식사에 포함된 설탕입니다. 설탕은 거의 모든 음식에 숨어있는 정제된 화학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섭취해온 합법적인 중독성 물질이죠. 혀에 닿는 순간 뇌의 보상 시스템에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강력한 마약에 반응하는 것과 유사하게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 시작은 만족감,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짧은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절정에 이르면 기분이 고조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뇌는 설탕을 너무 빨리 분해하고 예고 없이 추락이 찾아옵니다. 행복감은 피로감, 짜증, 그리고 더 강렬한 식탐으로 대체됩니다.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맛을 요구합니다. 설탕을 끊으려 하면 두통, 브레인 포그, 그리고 끔찍한 기분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유발하며 조용히 신체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달콤하고 무해한 선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즐거움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의존성일 뿐입니다. 2위는 인간관계 속 사랑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흔히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폭발적인 화학적 혼합물입니다. 뇌는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의 혼합물로 가득 차게 되죠. 시작 단계에서는 눈빛 하나,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세상이 완전히 변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모든 생각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절정에 이르면 유대감은 안정감, 황홀감, 그리고 극도의 행복감을 가져옵니다. 천하무적이 된 것 같고 육체적 고통은 뒤로 물러나며 상대방의 모든 결점은 흐릿해집니다. 이는 이성과 자제력을 잃게 할 정도의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관계가 깨지면 그 추락은 정말로 잔혹합니다. 사랑을 끊는 과정은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불면증,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동반합니다. 뇌는 그 공급원을 너무나 강렬하게 갈망해서 다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쉽게 사거나 측정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천연 마약입니다. 하지만 그 부재는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3위는 디지털 세상의 인터넷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화학물질은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뇌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시선을 떼지 못하게 완벽하게 설계된 디지털 자극의 연속이죠. 좋아요 하나, 알림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직접 주입되는 작은 도파민 주사입니다. 시작은 손가락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끝없는 정보의 흐름은 환상적인 연결감과 바쁜 느낌을 줍니다. 절정에 이르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며 끝없는 순환에 빠져듭니다. 시간은 의미를 잃고 현실 세계의 문제들은 잠시 잊힙니다. 하지만 화면을 끄는 순간 잔인한 공허함이 즉시 밀려옵니다. 추락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당신의 집중력과 타고난 동기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전혀 모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은 실체 없는 환상과 교환되어 팔리는 상품이 됩니다. 인터넷은 거대한 세상을 당신의 손바닥 안에 놓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당신의 외로움이 메아리치는 방 안에 가둘 뿐입니다. 4위는 커피와 차에 함유된 카페인입니다. 뇌와 신경계의 활동 속도를 높이는 화학물질입니다. 커피, 차, 소다, 에너지 드링크에서 발견되며 매일 아침 수십억 명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입니다. 첫 모금을 마시기 전까지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액으로 흡수되어 뇌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뇌의 피로를 알리는 아데노신이라는 화학물질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를 가려줄 뿐입니다. 신경세포가 더 빨리 활성화되고 심장이 더 세게 뛰며 갑자기 더 예리하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20분에서 30분 내에 절정이 찾아옵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상이 더 명확하고 더 쉽고 더 통제하기 쉬워 보입니다. 이것은 희열이 아니라 컵에 담긴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몸이 카페인을 분해하면 아데노신이 다시 밀려오고 당신은 무너집니다. 선명했던 집중력은 짜증, 안절부절 못함, 그리고 커피 한 잔 더 마시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흐려집니다. 카페인은 약한 중독성이 있지만 생활 습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적응하여 자연스러운 각성 상태를 만드는 것을 멈춥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해집니다. 갑자기 끊으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통, 피로, 그리고 brain fog. 우리는 살기 위해 커피가 필요하다고 농담하지만 그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금단 증상입니다. 사실 카페인은 당신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피로를 나중으로 미룰 뿐입니다. 5. 5위는 파티와 기념일에 마시는 술입니다. 파티, 저녁 식사, 기념일, 그리고 심지어 슬픔을 나눌 때에도 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 잊기 위해, 또는 단지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혈류에 들어가면 뇌가 스스로와 소통하는 방식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초반에는 따뜻함, 이완,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더 개방적이고 사교적으로 느껴집니다. 생각이 차분해지고 몸이 이완되며 순간이 즐거워집니다. 잠시 동안 술은 관계의 열쇠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은 절정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고조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더 크게 웃으며 맨정신일 때는 넘지 않을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협응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술은 뇌를 느리게 만들면서도 당신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설득합니다. 마침내 추락이 찾아옵니다. 즐거움은 피로로 기웁니다. 따뜻한 느낌은 무거워지고 윙윙거리는 느낌은 흐릿해집니다. 몇 시간 후 당신은 탈수 상태가 되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무기력해집니다. 다음날 아침 뇌의 화학작용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숙취죠. 술은 조용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중독됩니다. 더 자주 마실수록 뇌는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곧 당신은 즐거움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상적인 상태를 느끼기 위해 마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을 손상시키고 심장을 약화시키며 자제력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면서 서서히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흐리게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시그위는 담배와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담배 연기 자체가 아니라 이 화학물질입니다. 연기나 증기를 통해 흡입되며 단 몇 초 만에 뇌에 도달하여 도파민을 대량 방출시킵니다. 이 화학물질은 당신을 차분하고 집중되고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느낌을 줍니다. 심박수가 약간 올라가고 생각이 명료해지며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통제감을 주는 짧고 깨끗한 흥분 상태. 몇 분 동안 뇌는 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니코틴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도파민이 사라지면 평온함은 긴장, 안절부절 못함, 그리고 한 모금 더 피우고 싶은 갈망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하강이며 사람들을 악순환의 사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담배 한 개비는 단지 이전 담배가 만들어낸 불쾌함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을 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니코틴은 실제로 당신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단 증후군을 재설정할 뿐입니다. 뇌는 평온이 갈망의 사이사이에만 존재한다고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니코틴은 뇌가 도파민을 방출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즉, 니코틴 없이는 모든 것이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체적으로는 폐, 혈관, 심장을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나쁩니다. 그것 없이는 대처할 수 없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7. 7위는 대마초 식물에 들어있는 대마입니다. 주로 피우거나 기화기로 흡입하거나 식품 형태로 섭취합니다. 주요 활성 화학 물질은 THC로 기분, 기억, 인식을 조절하는 뇌의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과 상호작용합니다. THC가 혈류에 들어가면 뇌로 돌진하여 평온함과 균형감을 느끼게 하는 아난다미드라는 천연 화학 물질을 처리하는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그때 시작됩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감각이 예민해지며 모든 것이 조금 더 웃기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보입니다. 결정에 이르면 대마는 복용량과 정신 상태에 따라 창의력과 평온함을 높이거나 혼란과 편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더 깊이 들리고 색이 더 선명해지며 아이디어가 더 심오하게 보입니다. 이는 꿈꾸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집중된 느낌을 주는 평범한 현실의 왜곡입니다. 효과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생각의 흐름이 느려지고 말이 헛나오며 피로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우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안개층이 됩니다. 대마는 약하게 중독성이 있지만 주로 심리적입니다.
규칙적인 사용은 동기를 감소시키고 단기 기억을 방해하며 다량 복용 시 불안이나 공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무해하다고 불리지만 조용히 뇌가 이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8. 파리는 신경안정제 처방에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입니다. 보통 알약 형태로 복용하며 뇌 활동을 늦추고 평온함을 가져오는 화학물질인 가바를 강화하여 작용합니다. 하나를 복용한 후 초기 효과는 해방감을 줍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생각이 조용해지며 세상이 더 이상 너무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몸이 이완되며 긴장이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절정에 이르면 모든 것이 부드럽고 멀게 느껴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가며 잠이 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졸음은 혼란으로, 기억력은 감퇴로, 감정은 무뎌짐으로 변합니다.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뇌는 그것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벤조디아제핀은 특히 처방된 양 이상으로 사용할 때 중독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같은 평온함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불안, 떨림, 심지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료적 도움 없이는 위험할 수 있는 금단증후군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 역시 중독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그들이 가져다주는 평온이 아닙니다. 그것 없이 살 수 없다고 당신을 쉽게 설득한다는 점입니다. 구이는 진통제와 길거리 마약에 포함된 오피오이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모르핀이나 옥시코돈으로 사용되지만 길거리에서는 헤로인이나 펜타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삼키거나 피우거나 흡입하거나 주사하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뇌와 신체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고통을 차단하고 희열에 잠기게 합니다. 초기 단계는 따뜻함, 편안함, 그리고 안도감을 가져옵니다. 안전 그 자체처럼 느껴지는 깊고 무거운 평온함. 고통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며 몸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은 에너지 넘치는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담요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절정에 이르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심박수가 느려지며 생각이 표류합니다. 그것은 황홀경이지만 위험할 정도로 무의식의 경계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그 느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 효과는 더 짧고 더 약하며 더 얻기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은 추락이며 그것은 잔혹합니다. 불안, 근육통, 메스꺼움, 땀, 불면증, 몸의 모든 신경이 다시 약을 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이 금단 증상입니다. 단순히 더 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오피오이드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중독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뇌의 생존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약이 공기만큼이나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성, 장기, 관계,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처음에 가져다 주었던 그 따뜻함은 결국 삶의 다른 모든 것에서 빼앗아가는 바로 그 따뜻함입니다. 칩이는 코카잎에서 추출하는 코카인입니다. 하얀 가루 형태로 흡입하는 것이 가장 흔하지만 피우거나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혈류에 들어가면 도파민으로 뇌를 가득 채워 신체가 그것을 재흡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갑자기 뇌는 쾌감 신호에 흠뻑 젖습니다. 효과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희열,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의 폭발. 심장이 쿵쾅거리고 동공이 확장되며 뇌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모든 생각이 기발하게 느껴지고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무적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절정에 이르면 민첩하고 집중력이 높으며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뇌의 보상 시스템은 연료를 모두 태워버린 상태입니다. 희열은 강렬하고 짧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도파민 수치가 급락하고 추락이 닥칩니다. 불안이 고조되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탈진이 찾아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코카인은 매우 중독성이 강합니다. 뇌는 그것을 쾌락, 동기, 그리고 통제와 빠르게 연관짓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신경회로를 재설정하여 다시 필요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뇌화학을 깊이 재구성하여 그것 없이는 즐거움이 불가능해집니다. 11. 일레비윈은 불법 제조실의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뇌에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넘치게 하여 모든 것을 초인적인 능력으로 동시에 작동시키는 화학물질입니다. 주로 피우거나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번개처럼 덮칩니다. 초기 단계가 시작되면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정신이 날카로워지며 모든 감각이 최대로 켜집니다. 각성되고 막을 수 없으며 무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이 빨라집니다. 생각이 말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잠은 전혀 불필요해 보입니다. 절정에 이르면 희열은 순수한 강렬함 그 자체입니다. 자신감은 조증으로, 동기는 집착으로 변합니다. 집 전체를 청소하거나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거나 갑자기 운명처럼 느껴지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통제감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뇌는 단지 도파민 공급량을 한 번에 모두 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추락이며 그것은 극도로 가혹합니다.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정신은 탈진, 우울, 그리고 편집증으로 무너집니다. 세상은 잿빛이고 느리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화학적 속취입니다. 메시암페타민은 극도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매번의 희열은 뇌를 재구성하여 그 쾌감을 다시 갈망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쾌감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체중 감소, 불면증, 환각, 그리고 기억 상실로 이어집니다. 메스암페타민은 무한하게 느껴지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것이 미래의 당신 자신으로부터 훔쳐온 것임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12. 최미위는 축제와 나이트클럽의 MDMA입니다. 파티, 축제, 클럽에서 주로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삼킵니다. 이 화학물질은 뇌의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을 넘치게 하는데 이 세 가지는 행복, 보상, 그리고 유대감을 담당합니다. 초기 효과가 시작되면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음악은 더 풍부하게 들리고 빛은 반짝이며 접촉은 전기처럼 느껴집니다. 친구, 낯선 사람,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과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뇌는 공감 능력을 최대로 가동합니다. 절정에 이르면 세로토닌 수치가 급증하고 세상이 완벽해 보입니다. 몇 시간 동안 춤을 추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무한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MDMA는 뇌의 세로토닌 공급을 너무 빨리 태워버려서 단 몇 시간 만에 추락이 시작됩니다.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공허함, 슬픔 또는 탈진으로 대체됩니다. 희열은 왔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MDMA는 세로토닌을 방출하는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자연스러운 행복을 얻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신체적으로는 체온을 과열시키고 탈수를 유발하며 드문 경우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랑의 약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면 그 연결은 진짜가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13. 13위는 환각버섯 속 실로시빈입니다. 날것으로 먹거나 차로 우려내거나 캡슐로 갈아서 섭취합니다. 섭취 후 몸은 실로시빈을 실로신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는 뇌의 세로토닌 수용체와 상호작용합니다. 초기 단계는 30분 이내에 시작됩니다. 감각이 예민해지고 무늬가 반짝이며 현실이 물결치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쉽게 나옵니다. 음악이 생생해집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호흡, 당신 주변의 공기. 절정에 이르면 인식이 완전히 변합니다. 색깔이 진동하고 시간이 늘어나며 자연, 기억 또는 감정과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혼돈으로 묘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경험에 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음이 더 크고 아름다운 또는 압도적인 무언가 속으로 녹아드는 느낌입니다. 진정 단계에 이르면 생각이 가라앉습니다. 세상이 서서히 다시 재구성됩니다. 평화롭거나 감사하거나 감정적으로 개방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혼란이나 불안을 남깁니다. 실로시빈은 신체적으로 중독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낡은 습관을 깨트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상황에서는 공황이나 정신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버섯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의 장막을 걷어낼 뿐입니다. 14. 13위는 화학물질을 묻힌 종이 조각 속 LSD입니다. 보통 혀 위에 놓는 작은 종이에 묻혀 있으며
섭취량은 그램의 100만 분의 1 단위로 측정되는 극소량입니다. 작용할 때 LSD는 세로토닌 수용체, 특히 인식과 기분을 형성하는 OHT2A라는 종류에 결합합니다. 그때 초기 단계가 시작됩니다. 무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색이 변하며 소리가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각이 나타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실 자체가 숨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절정에서는 시간이 의미를 잃습니다. 나라고 말하는 뇌의 부분인 자아 감각이 사라집니다. 우주와 연결된 느낌, 황홀감, 공포 또는 그 둘 모두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물리적인 존재가 되고 음악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과 감정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 모든 것이 하나의 연속적인 파도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은 진정 과정입니다. 궤도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느리고 부드럽게. 현실이 조각조각 재구성됩니다. 평온하거나 사색에 잠기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재설정으로, 다른 사람들은 신경회로가 재배선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LSD는 신체적으로 중독성이 없지만 예측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마음가짐과 환경에 따라 같은 양이 황홀경이 될 수도,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플래시백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LSD는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항상 문을 깔끔하게 닫는 것은 아닙니다. 15위는 의료용 마취제 속 케타민입니다. 오늘날 의료계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소량 사용되지만 오락용으로는 해리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루 형태로 흡입하거나 액체 형태로 주사합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케타민은 뇌가 감각 입력을 처리하고 인식을 유지하도록 돕는 글루타메이트라는 화학 전달 물질을 차단합니다. 초기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단 몇 분 만에 세상이 멀고 소리가 막히고 거의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절정에 이르면 인식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몸 위를 떠다니거나 멀리서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것을 K홀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은 의미를 잃습니다. 자신을 외부에서 보거나 몸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롭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섭습니다. 진정되기 시작하면 인식이 점차 돌아옵니다. 시야가 선명해지고 말이 다시 연결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안개 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동안 마치 생각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상하게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케타민은 전형적인 방식으로는 중독성이 없지만 내성이 매우 빠르게 생깁니다. 과다 사용은 기억력 문제, 방광 손상, 그리고 감정적 무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통에서 분리시킬 수 있지만 의미와도 분리시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약이며 때로는 그 둘이 다시 완전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